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09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0월 마지막 3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9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무술월 임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자, 술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일,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9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를 오행이라고 하는 것, 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은 수라고 하는 오행이 되죠.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냥 읽을 때 임수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오행의 오행을 이거를 다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은 임수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일 또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게 되는데, 같은 수죠. 같은 오행으로 오행상 수라고 하는 오행을 둘로 나눴을 때 이 둘은 뭐예요? 양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양의 기질, 하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수와 개수가 되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해서 음수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개수는 음수가 되는 것인데,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뭐예요? 양의 대비 개념, 양과 좀 배척되는 그런 개념인데, 그렇다고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모함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음양의 관계는 음양의 관계는 서로를 보완해 주는 관계, 보완해 주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사람도 남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만 있으면 세상이 이제 대가 끊기죠.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여자만 있다고 해도 인류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 다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개념, 악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선이 없으면요 악도 없는 것이고요, 악이 없으면 선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그리고 동전의 앞뒷면이 있으니까 동전이 존재하는데, 뒷면이라는 것이 동전의 앞면을 보면서 나는 앞면이 싫어, 너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순간 뒷면도 같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남자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물론 그럼 여자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남자도 없어지는 겁니다. 뭐 어디 가면 뭐 고서에 보면 여인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해요. 뭐 여자만 산다라고 하는데, 이게 존립이 되겠냐고. 여기서 애를 낳아가지고 남자는 버리고 여자들만 데리고 살으니까 여인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보존하려고 하면 일단은 어딘가에 남자는 존재하고 있어야지만 여인국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진짜 세상에 남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도 그냥 수하게 되면, 물 하게 되면 그냥 어떤 물인지를 모르는데, 양수라고 하면 큰 물이 되는 것이고, 음수라고 하면 그거에 비해서 좀 작은 규모의 물을 개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양수를 비유할 때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에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있기 때문에 작은 우로수와 같다라고 해서 옹달샘이라든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비유를 하게 되죠. 개수는 작은 물이고요,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큰 물, 바다라든가 큰 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이 범람할 수도 있죠. 범람할 수도 있고, 또 바닷가 같은 데서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면 쓰나미라든가 큰 해일 같은 거, 내지는 여러 가지 너울 같은 것들이 일어나 가지고 방파제를 넘어서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충분하는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임수는 신왕하면 이러한 충분하는 그런 성질을, 충분지성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임수의 특징이고, 이러한 임수가 신왕했을 때 용도 있게 이 임수가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뭐한다? 병화는 조후하는 용도, 그 다음에 무토를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로 용신을 치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임수일간이 신약했을 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이 진술충미월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인묘월이라든가 아니면 사오 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임수일간이 신약한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병화를 쓰지만 임수가 약할 때는 인성인 금으로서 일간을 금으로 생조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개수도 약할 때는 인성을 치용하긴 하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원체 맑고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성질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특징상 무기토를 용신으로 치용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용신으로 치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없다는 아닙니다. 개수도 부득이 임수를 치용하는 경우, 임수가 아니라 무토를 치용하는 경우, 기토를 치용하는 경우도 부득이하게 있긴 하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 기토라고 하는 관사를 용신으로 치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나는 월령 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신유술서방이라고 해서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묘지는 목이 왕한 동방목이라고 하고요, 사오미는 남방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공부하게 될 해자축은 북방수라고 하고, 신유술은 서방금이라고 해서 금이 왕한 계절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진술축미월의 4개월은 토왕절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 자체가 진술축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관성인 토가 왕한 계절에 태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수 자체가 조금은 신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굉장히 약할 것 같지만, 자, 신월은 수의 여기가, 잠시만요, 여기가 수의 임관지가 수의 장생이 되죠. 장생지가 되고, 유월은 수의 여기가 목욕지가 되죠. 목욕지. 그 다음에 술월은 이거는 포태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의 여기가 관대지가 되죠. 그래서 술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때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임수가 실질적으로 약할 때는 언제냐면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 등이 약하고, 신유술 해자축이라고 하는 서북 쪽 있잖아요. 서북 쪽은 금수가 왕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임수일간 자체가 약하진 않지만은, 월령 자체가 토왕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간 자체가 좀 약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내적인 어떤 기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고, 또 술월이 지나게 되면 바로 해월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수왕절로 넘어가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이라든가 강호수가 굉장히 물의 양이 아주 많지만, 그것을 제방하고 있는 무토 또한 세력이 장대해서 상대적으로 임수가 좀 약하게 느껴질 뿐이지, 임수 자체가 약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격투기에서 우리나라 옛날에 했던 선수들이 있어요. 격투기 UFC에서 활동했던 추성훈 같은 그런 선수도 있었죠. 이런 선수들이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우리나라 웬만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면 물론 운동선수들이 일반인은 가고 폭력을 저지르서는 안 되겠지만, 웬만한 사람들하고 전문 격투가니까 유도도 했었고, 근데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UFC라고 하는 진짜 싸움꾼들만 모아놓은 데 가면은, 이 추성훈이 싸움을 못하는 게 아니라 추성훈도 싸움을 잘 하게 되는데, 이 추성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원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성훈 급수, 예를 들어서 라이트급이다. 추성훈이 라이트급이다. 근데 라이트급에서 얘가 그 챔피언 1위를 못하는 게 할 수
못하는 것이 안 좋게 젊었으면부터 할 수도 있었겠지만 상대적으로 수성운보다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수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보면 어머 큰일 났네, 칠살이 너무 왕하고 일간 임수가 너무 약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원래 신유술 해자축에 있는 수월의 임수는 내적으로 임수 자체가 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원령 자체가 토 자체가 원체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수가 약해져 있다라고, 약해지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월의 임수는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간목 같은 것을 얻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뭐냐면 식신이죠. 식신으로서 술토라고 하는 칠살을 제할 수가 있어요. 식신 제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이 뿌리가 있을 때, 일간이 뿌리가 있을 때 바로 제사를 하는 것이, 일간이 예를 들어서 뿌리가 너무 약해서 일간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상생이라고 해서 이때는 인성을 치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수월의 임수는 술토만 보면 일간 약해 보이지만은 내적으로 임수 자체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식신으로서 제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술토 자체가 원체 왕이기 때문에 일간의 지지로 뿌리는 가지고 있어 줘야 된다. 해수라든가 신금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자수 하나 정도는 있어서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어야지만 간목을 대동해서 이거를 토를 제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해수라든가 자수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수가 간목을 또 생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사를 할 때 간목의 힘이 더 배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수월은 절대 신약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간이 내적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식신 제사를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다시 토가 사주 전반이 많다라고 하면 그때는 목을 쓰지 않고 그냥 원칙론적으로 인성으로서 살인상생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그때 좀 달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술월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로 볼 때는 항상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사주의 격국 살펴볼 때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양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술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도 양토가 되죠. 양토. 그래서 양대 양의 관계, 일간도 양, 그 다음에 월지도 양의 관계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극한 관계, 수를 극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수일간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 될 것이고, 양대양, 음이 되면 편관이 되는 것이고, 양대음, 음대양이 되는 것은 정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일간도 양, 관성도 양이기 때문에 얘는 편관이 될 것이고, 편관격 내지는 편관을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 해서 칠살격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일단 아무리 임수 자체가 수월에 내적으로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일간보다는 관성이 더 왕하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간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살중 신경하다, 일간이 약하고 살이 굉장히 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살이 사주에 있는 경우에는 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적이라든가 아니면 관제구설이라든가 일체 나를 공격하는 해악을 갖다가 칠살이라고 보기 때문에,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예를 들어서 질병이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19, 그 다음에 20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또 코로나 21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거잖아요. 백신. 그래서 코로나만 있다라고 하면 질병만 있는 것인데,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백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를 중화시킬 수 있는 거죠. 중화가 되면 해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관살이 많게 되면 이 관살인 칠살을 중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인성으로 중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살인상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식신이라든가 상관으로서 하는 것을 식신 제살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상관
제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사주에 양인이 있고 칠살이 있는 경우에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주에 양인이 있어주면은 그렇게 중화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임수 자체가 내적으로 약하지 않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사를 하는 것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반드시 임수의 뿌리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술래는 임수 자체가 통근할 수 없지만은 축에는 축중 신금 개수가 있기 때문에 간신히 통근할 수 있겠고요. 또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인이 신금 임수를 생주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무토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이 무천간 월간에 있는 무토는 술과 축에 모두 통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왕한 토가 되기 때문에 이 신금이 임수를 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는 토후 매금 인성이 관성에 의해서 매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일지에서 자수라고 하는 것을 얻었죠. 임수가 자수를 보면 아까 말했던 이것은 양인이 되는 것이고, 양인이 있게 되면 무토가 이렇게 관살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양인 가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임수 자체가 약했는데 자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요걸 제할 수 있어서 양인 가살에 식신 제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병화, 화가 없기 때문에, 물론 술중정화가 있기는 하지만은 화가 약하기 때문에 조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 만약에 원국에서 조후가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운은 어떻게 돼요? 화운으로 가서 운에서 대운에서 조후가 이루어지면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사주 원국에서 병을 제하는 것은 오히려 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원래 수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자체가 뿌리만 있으면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것이, 즉 식신제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국세가 살인상생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좋습니다. 일간이 뿌리가 약해서 일간이 굉장히 약한 경우에는 살인상생을 하는 것이지만, 일간이 뿌리만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살인상생보다는 식신제사이나 상관제사를 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아무리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수월에 무토가 축에까지 통근해서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양인 두 개를 얻은 상태라고 하면 간목으로서 제하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더 클 것인데, 연간의 신금, 시간의 경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이 경신금은 술에 통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축에도 통근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일간도 자수 두 개, 양인 두 개를 얻어서 왕한데, 이거는 살인상생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제사라는 것보다는 공력은 매우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화가 없어서 조가 매우 부족한 것이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뭐 경자시뿐만 아니라 신해시 또한 마찬가지로, 경자 신해시는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상생하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자의 뿌리를 둔 임수 두 개가 투출되어 있죠. 하나는 일간, 하나는 비견이 되는 것인데, 시지에 있는 인 안에는 천간으로 간목이 투출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인 안에는 무토는 불용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병화, 간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장된 좀 작은 힘이지만 병화로서 뭐 할 수 있다? 조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은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을 만나서 토를 제하고 조후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을 만나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 이민시가 아니라 만약에 계묘시였다라고 하면 상황은 매우 달라집니다. 이 묘라고, 이 인 안에는 병화 간목을 가지고 있지만은 묘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지장간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묘중에 있는 간목은 불용 쓰지 않고요. 을목만 있습니다. 을목 가지고는 토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이 매우 떨어지게 되고, 역시나 조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두 생시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반드시 이거는 이민시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갑진시 이렇게 됐을 때, 갑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양인이 진하고 자진합 수가 돼서 일간이 왕해지죠. 이거 좋은 것이 뭐냐면, 간목이 진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이 토를 제할 수 있는 힘은 있다. 물론 당연히 이것은 토가 더 식신인 간목보다 더 왕하지만은, 운이 어디로 가면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간목이 살아나기 때문에 능히 이 사주를 토를 제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국세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단 원국 자체에서 화가 좀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인데, 원국 자체에서 화가 부족한 것이 조금은 단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을사시가 되게 되면 일단
조우는 하지만은 조우는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뭐예요? 요거 상관이죠. 저 상관 제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뭐 국세 자체는 상관 제살이라 하지만은 토를 제하는 것, 특히 무토인 왕토를 제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가능한 것이 말은 상관 제살이지만 상관인 을목 가지고는 요 토를 제하기가 매우 힘들죠. 모양은 제살하는 것 같은데 제살할 공력이 없기 때문에 말은 청산유수지만 말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있다 없다 없는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병옷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오수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좌우충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자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좌우충으로 인해서 자수가 깨져버리게 되면 오화도 깨지지만 자수도 깨지게 되죠. 그러면 일간 자체가 아무리 수월의 임수가 내적으로 왕하다 하더라도 뭐예요? 왕토에서 임수가 파극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신자수국하게 되면 무신시가 되게 되면 신자수국에서 일간이 왕하죠. 토도 굉장히 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운도 나쁘지 않겠고 또 조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화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자수국하면 능이 아무리 금이 청간으로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는데 모군이 와서 토를 제하는 것도 모군이 왔을 때 식신제살이 되겠죠. 그런 경우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유시보다는 저는 무신시를 더 좋아할 것 같고요. 경술시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그냥 살인상상해 주는 것인데 경술시는 역시나 조후가 된다 안 된다? 조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운은 화운을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